안녕하세요. Docker 볼륨과 데이터 관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Docker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볼륨, 바인드 마운트, TMPS의 차이점부터 백업과 복원, 컨테이너 간 데이터 공유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10개의 실전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실히 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Docker 데이터 저장 방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볼륨, 바인드 마운트, TMPFS 세 가지 저장 방식의 차이점을 학습합니다. Named Volume과 Anonymous Volume의 차이, 볼륨 생명주기 관리 방법도 배웁니다. 바인드 마운트를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TMPFS 마운트의 보안 활용법을 살펴보고 데이터 백업과 복원 전략, 컨테이너 간 데이터 공유 방법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드라이버와 플러그인, 실무 트러블 슈팅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됩니다. Docker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임시 저장소를 사용합니다. 컨테이너를 삭제하면 컨테이너 내 모든 데이터도 함께 사라지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태 애플리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파일처럼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Docker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바로 Volume, Bind Mount, 그리고 TMPFS입니다. 각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륨은 Docker가 직접 관리하는 저장소입니다. 컨테이너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컨테이너에서 동일한 볼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Docker가 저장 위치와 최적화를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데이터 저장 위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삭제해도 볼륨은 유지되므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볼륨은 이식성이 뛰어나고 백업 관리도 용이합니다. Named Volume과 Anonymous Volume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운영 환경에서는 Named Volume 사용이 권장됩니다. 화면의 코드는 Named Volume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docker volume create 명령으로 myappdata라는 이름의 볼륨을 생성합니다. docker volume inspect 명령으로 볼륨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운트 포인트 필드를 보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호스트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이 볼륨을 사용하려면 docker run 명령의 B 옵션을 사용합니다. 볼륨 이름과 컨테이너 내부 경로를 콜론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myappdata 볼륨을 컨테이너의 /app/데이터 경로에 마운트하고 있습니다.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 파일 시스템의 특정 경로를 컨테이너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호스트의 절대 경로를 컨테이너 경로에 직접 마운트하므로 로컬에서 코드를 수정하면 컨테이너 안에서도 즉시 반영됩니다. 이미지를 다시 빌드할 필요 없이 코드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만 경로와 권한을 개발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환경구보다는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화면의 첫 번째 예제는 현재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의 /app 경로에 마운트하는 방법입니다. 미디 옵션에 $pwd를 사용하면 현재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로컬 소스 코드 변경이 컨테이너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읽기 전용 마운트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경로 뒤에 :r5를 붙이면 컨테이너는 해당 경로의 파일을 읽을 수만 있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설정 파일처럼 변경되면 안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때 유용합니다. TMPFS 마운트는 데이터를 호스트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휘발성을 가집니다. 디스크 I/O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고 데이터가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아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비밀번호, 인증 토큰, 임시 암호화키처럼 보안에 민감한 임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적합합니다.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연구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면의 첫 번째 예제는 TMPFS 마운트로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TMPFS 옵션에 경로와 옵션을 정합니다. RW는 읽기 쓰기 권한, 사이즈는 최대 크기, 모드는 파일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TMP 경로를 최대 100MB 크기의 TMPFS로 마운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인증 서비스에서 민감한 인증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사례입니다. /run/secret 경로를 10MB 크기의 TMPFS로 설정하여 컨테이너 종료 시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합니다. Docker 볼륨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복원하는 것은 운영 환경에서 필수적입니다. 임시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원본 컨테이너를 중지하지 않고도 백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R 명령으로 압축 백업 파일을 생성하고 필요할 때 복원할 수 있습니다. Volumes from 옵션은 다른 컨테이너에 마운트된 볼륨을 임시 컨테이너에도 동일하게 마운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볼륨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백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명령은 볼륨 백업 예제입니다. 도커 런 명령에 anim 옵션을 사용하면 컨테이너가 종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Volumes from 옵션으로 DB 컨테이너의 볼륨을 임시 컨테이너에 마운트하고 현재 디렉토리를 /백업에 마운트합니다. 그리고 알파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TAR 명령으로 /데이터 경로의 모든 파일을 백업 TAR로 압축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백업 파일을 복원하는 예제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임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TAR XVF 명령으로 백업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볼륨에 복원합니다. 여러 컨테이너가 동일한 named volume을 공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서버와 백그라운드 워커가 동일한 파일 업로드 디렉토리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Docker는 파일 레벨의 동시성 제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컨테이너가 같은 파일에 동시에 쓰기를 시도하면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옵션을 사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동시성 제어를 구현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면의 예제는 볼륨 공유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먼저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로 쉐어드 데이터 공유 볼륨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는 라이터 앱으로 볼륨의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는 리더 앱으로 볼륨을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합니다. R5 옵션을 사용하면 컨테이너가 볼륨의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컨테이너는 Another Writer로 다시 읽기 쓰기 권한으로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이렇게 여러 컨테이너가 동일한 볼륨을 공유할 수 있지만 동시성 제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볼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디스크 공간 확보와 시스템 유지 보수에 중요합니다. 도커 볼륨 리스트 명령으로 현재 시스템의 모든 볼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볼륨 푸른 명령은 어떤 컨테이너에도 연결되지 않은 볼륨만 선택적으로 삭제합니다. 이를 댕글링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주기적으로 푸른 명령을 실행하여 불필요한 볼륨을 정리하면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명령어들은 볼륨 관리의 전체 과정을 보여줍니다. 도커 볼륨 LS는 모든 볼륨의 이름과 드라이버를 나열합니다. 도커 볼륨 인스펙트는 특정 볼륨의 상세 정보를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저장 위치, 생성 시간, 옵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볼륨 프로는 사용하지 않는 볼륨을 일괄 삭제합니다. 실행 전에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므로 실수로 중요한 볼륨을 삭제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커 볼륨 RM은 특정 볼륨을 이름으로 지정하여 삭제합니다. 단, 컨테이너가 사용 중인 볼륨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Docker Compose를 사용하면 볼륨 설정을 YAML 파일로 선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 파일의 Volume 섹션에서 Named Volume을 정의하면 컴포즈가 자동으로 볼륨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External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볼륨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컴포즈는 볼륨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해당 이름의 볼륨이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 서비스 간의 볼륨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간편합니다. 화면의 컴포즈 파일은 2개의 서비스와 2개의 볼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DB 서비스는 PostgreSQL 15 이미지를 사용하고 DB 데이터 볼륨을 /bar/live/postgresql/ 데이터 경로에 마운트합니다. 앱 서비스는 myApp 이미지를 사용하고 앱 로그스 볼륨을 /bar/log에 마운트합니다. 또한 로컬의 config 디렉토리를 /etc/app의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합니다. 하단의 볼륨 섹션에서 DB 데이터는 컴포즈가 자동 생성하고 앱 로그스는 external true로 설정되어 기존 볼륨을 참조합니다. 바인드 마운트 사용 시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사용자 아이디 불일치로 인한 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 프로세스가 특정 UID로 실행되는데 호스트 파일의 소유자가 다른 UID라면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User 옵션으로 컨테이너 프로세스의 UID를 호스트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호스트 파일의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Docker의 UserNS 리맵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명령은 현재 사용자의 UID와 GID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예제입니다. User 옵션의 $ID U와 $ID G를 사용하면 현재 사용자의 UID와 그룹 아이디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 내부 프로세스가 호스트와 동일한 UID로 실행되어 권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호스트 파일의 소유자를 현재 사용자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수도 차운 명령의 R 옵션을 사용하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재기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파일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Docker는 다양한 볼륨 드라이버를 지원하여 NFS, AWS EBS, Azure 파일 스토리지 등 외부 저장소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로컬 드라이버는 기본 로컬 저장소를 사용하고 NFS 드라이버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제공자별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Docker 볼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여러 호스트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화면의 예제는 NFS 볼륨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명령에 드라이버 옵션으로 로컬을 지정하고 opt 옵션으로 NFS 설정을 추가합니다. 타입은 NFS, O 옵션에는 NFS 서버 주소와 읽기 쓰기 권한을 지정합니다. 디바이스 옵션에는 NFS 서버의 익스포트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NFS 볼륨은 일반 볼륨과 동일하게 컨테이너에 마운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스토리지에 접근하므로 여러 호스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운영 환경에서 Docker 볼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정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영구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named volume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인드 마운트는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볼륨 백업을 자동화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민감한 데이터는 TMPFS를 사용하거나 암호화된 볼륨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디스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미사용 볼륨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ocker 볼륨과 데이터 관리 완벽 가이드 학습을 마칩니다. 볼륨 바인드 마운트, TMPFS 세 가지 저장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업과 복원, 컨테이너 간 데이터 공유, 볼륨 드라이버 활용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금 바로 실습하며 Docker 데이터 영속성을 마스터하세요. codedeck.kr에서 더 많은 강의를 만나보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에서 볼륨과 바인드 마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번. 볼륨은 읽기 전용이고 바인드 마운트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 2번. 볼륨은 Docker가 관리하고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 파일 시스템을 직접 연결한다. 3번. 볼륨은 리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바인드 마운트는 모든 OS에서 사용 가능하다. 4번. 볼륨은 컨테이너 삭제 시 함께 삭제되고 바인드 마운트는 유지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볼륨은 Docker가 관리하고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 파일 시스템을 직접 연결한다가 정답입니다. 볼륨은 Docker가 직접 관리하는 저장소로 저장 위치나 최적화를 Docker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반면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컨테이너 내부 경로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경로와 권한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읽기 쓰기가 가능하며 컨테이너 삭제 시에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소스 코드 변경 사항을 컨테이너에 즉시 반영하고 싶을 때 가장 적합한 Docker 데이터 저장 방식은 Named Volume을 사용하여 Docker가 관리하도록 한다. 2번 Anonymous Volume을 사용하여 임시 저장한다. 3번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하여 로컬 소프트 폴더를 연결한다. 4번 TMPFS 마운트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하여 로컬 소스 코드 폴더를 연결한다가 정답입니다.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의 특정 폴더를 컨테이너에 직접 연결하므로 로컬에서 코드를 수정하면 컨테이너 안에서도 바로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개발 환경에서 매번 이미지를 다시 빌드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생성한 named volume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이름을 지정하여 여러 컨테이너에서 동일한 볼륨을 공유할 수 있다. 2번 도커 볼륨 인스펙트 명령으로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3번 컨테이너 실행 전에 미리 생성해 두거나 실행 시 자동 생성할 수 있다. 4번 생성 시 반드시 호스트의 절대 경로를 지정해야 한다. 어느 것이 잘못된 설명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생성 시 반드시 호스트의 절대 경로를 지정해야 한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Named Volume은 Docker가 관리하는 저장소이므로 호스트의 절대 경로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륨 이름만 지정하면 Docker가 알아서 적절한 위치에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바/live/ 도커/ 볼륨즈 하위에 저장됩니다. 호스트의 절대 경로를 지정하는 것은 바인드 마운트 방식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TMPFS 마운트의 특성과 적합한 사용 사례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디스크에 저장되어 컨테이너 재시작 후에도 데이터가 유지되므로 세션 데이터 저장에 적합하다. 2번 메모리에 저장되어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 보안에 민감한 임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 3번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저장소에 저장되므로 분산 시스템에 적합하다. 4번 압축 저장을 지원하므로 대용량 로그 파일 보관에 적합하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 보안에 민감한 임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가 정답입니다. TMPFS 마운트는 데이터를 호스트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아 I/O 속도가 매우 빠르고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보안에 민감한 임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적합합니다. 비밀번호, 토큰, 임시 암호화 키 등에 사용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를 볼륨을 백업하기 위해 임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TAR 명령으로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volumes from 옵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명령어는 docker run rm volumes from db 컨테이너 db 현재 디렉토리 슬래시 백업 알파인 tar cvf 슬래시 백업 tar 슬래시 데이터입니다. 1번 db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 컨테이너를 생성한다. 2번 db 컨테이너에 마운트된 볼륨을 임시 컨테이너에 동일하게 마운트한다. 3번 db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설정을 임시 컨테이너에 복사한다. 4번 db 컨테이너를 중지하고 해당 컨테이너의 저장 공간을 직접 접근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db 컨테이너에 마운트된 볼륨을 임시 컨테이너에 동일하게 마운트한다가 정답입니다. Volumes from 옵션은 지정한 컨테이너에 마운트된 모든 볼륨을 현재 컨테이너에도 동일하게 마운트합니다. 이를 통해 원본 컨테이너를 중지하지 않고도 임시 컨테이너에서 볼륨 데이터에 접근하여 백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여러 컨테이너가 동일한 named volume을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Docker가 자동으로 파일 잠금을 관리하므로 동시쓰기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2번, 읽기 전용 마운트 옵션을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랩에서 동시성 제어를 구현해야 한다. 3번, 동일 볼륨 공유 시 컨테이너당 자동으로 별도의 네임스페이스가 생성되어 충돌이 방지된다. 4번, named volume으로 한 번에 하나의 컨테이너만 연결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읽기 전용 마운트 옵션을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동시성 제어를 구현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Docker 볼륨은 여러 컨테이너에서 동시에 마운트할 수 있지만 Docker 자체는 파일 레벨의 동시성 제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컨테이너가 같은 파일에 동시에 쓰기를 시도하면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읽기만 필요한 컨테이너에는 R5 읽기 전용 옵션을 사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적절한 동시성 제어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Docker 명령어 중 사용하지 않는 볼륨, 즉 댕링 볼륨만 삭제하는 명령어는 1번 도커 볼륨 rm 괄호 도커 ls q 2번 도커 볼륨 푸른 3번 도커 sys 푸른 volumes 4번 도커 볼륨 ls filter dangling true pipe xrgs 도커 볼륨 rm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도커 볼륨 푸른이 정답입니다. 도커 볼륨 푸른 명령은 어떤 컨테이너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용하지 않는 볼륨, 즉 댕글링 볼륨만 선택적으로 삭제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모든 볼륨을 삭제하려 시도하고 세 번째 옵션은 시스템 전체 정리와 함께 볼륨을 삭제합니다. 네 번째 옵션도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도커 볼륨 푸른이 공식적으로 권장되는 간결한 방법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의 데이터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권장되는 접근 방식은 1번 바인드 마운트로 /바/lib/ MySQL을 호스트의 홈 디렉토리에 연결한다. 2번 TMPFS 마운트를 사용하여 메모리 기반 고속 저장을 활용한다. 3번
named volume을 생성하여 /바/live/ MySQL 경로에 마운트한다. 4번 컨테이너 내부 저장소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이미지를 커밋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named volume을 생성하여 /바/live/ MySQL 경로에 마운트한다가 정답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의 데이터베이스에는 named volume 사용이 권장됩니다. 덕케르가 볼륨을 관리하므로 이식성이 좋고 다른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쉬우며 덕케르가 최적화를 수행하므로 성능도 우수합니다. 바인드 마운트는 개발 환경에 더 적합하고 TMPFS는 휘발성이며 컨테이너 내부 저장소는 컨테이너 삭제 시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Compose에서 볼륨을 정의할 때 External True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 의미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볼륨을 외부 네트워크 스토리지, NFS, AWS, EBS 등에 저장하도록 설정한다. 2번 도커 컴포즈 다운 실행 시에도 볼륨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번 컴포즈 외부에서 미리 생성된 볼륨을 참조하며 컴포즈가 해당 볼륨을 생성하지 않는다. 4번 다른 Docker Compose 프로젝트와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 설정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컴포즈 외부에서 미리 생성된 볼륨을 참조하며 컴포즈가 해당 볼륨을 생성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External True 옵션은 Docker Compose 파일 외부에서 이미 생성된 볼륨을 참조할 때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컴포즈가 해당 볼륨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볼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약 해당 이름의 볼륨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는 여러 컴포즈 프로젝트 간에 볼륨을 공유하거나 수동으로 관리하는 볼륨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바인드 마운트를 사용할 때 호스트와 컨테이너 간의 파일 권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덕케르가 파일을 자동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이며 암호화를 비활성화하면 해결된다. 2번 컨테이너 내부 프로세스의 UID, GID와 호스트 파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용자 매핑이나 권한 조정으로 해결한다. 3번 바인드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읽기 전용이기 때문이며 :RW 옵션을 명시하면 해결된다. 4번 SE 리눅스나 에바머가 기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보안 모듈을 비활성화하면 해결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컨테이너 내부 프로세스의 UID, GID와 호스트 파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용자 매핑이나 권한 조정으로 해결한다가 정답입니다. 바인드 마운트는 호스트의 파일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므로 컨테이너 내부 프로세스가 파일에 접근할 때 해당 프로세스의 UID, GID로 권한이 확인됩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사용자와 호스트 파일 소유자가 다르면 권한 거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컨테이너 실행 시 유저 옵션으로 UID를 맞추거나 호스트 파일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덕케르의 유저 NS 리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